여러분, 노화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노화. 네. 누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얘기하는데 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어요. 아. 정말 피하고 싶은 어떤 우리 생체적인 이런 네. 능력들도 좀 떨어지고 의욕도 좀 떨어지고 단순히 뭐 주름살이 늘고 몸이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저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바로 노화입니다. 네. 사실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럴 때 엄청 빨리 늙고 싶어 했습니다. 맞아요. 빨리 어른 되고 싶고. 성인 영화 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대 넘어가잖아요. 최고의 찬사가 바로 동안이다. 그렇지. 왜 이렇게 어려 보이냐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오늘 뭐 사주가부터 기가 다 열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젊음을 늘 네. 간직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해병 20대 같아요. 오늘 회식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민증 검사할게요. 예, 뭐 오늘 필요한 거 없죠? 예. 오늘 소고기 하나 씁니다. 저는 이제 그 화장품도 보면요. 안티에이징 이런 거 들어가면 굉장히 그러네요. 잘 팔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더 맞아, 좋아 보이고 더 뭔가 영양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노화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렇게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러지 피하고 않을까. 싶죠. 피하고 싶지. 싶고 그렇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근데 오늘 두 분 약간 모자가 네. 그 중년의 노신사 같은 느낌으로. 얼굴은 동안인데. 네네. 쌍노합니다. 쌍노. 아닙니다. 얼굴은 동안이십니다. 아니 이동엽이가 저기 항상 머리를 저기 모자를 쓰면서 머리를 안 만지면서 방송을 좀 날로 먹어요. 그래서 저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모자를 한번 썼더니 네. 좋네. 머리에 왁스도 안 하죠. 바르고. 아니 머리에 왁스도 안 바르고 네. 머리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지금 숨이 더 막히네요. 네, 그래서 모자 지금 약간 때문에. 데칼코마니처럼 앉아 계셔서 네,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늙는 것을 무서워할까요? 근데 이 노화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 뭔가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성숙해져 간다는 거는 저는 환영입니다. 네. 성숙은 괜찮아. 뭔가 내가 좀 더 이 철학적이라든가 어른이 된것 같고. 네. 뭔가 이제 내가 앞으로 농이 익는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그동안 어떤 인생의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돼가는 그런 면은 좋은데 노화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은 내가 이제 즐길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가 있는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괜히 내가 나이를 저도 이제 나이를 좀 먹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20대 애들이랑 똑같이 놀라 그러면 얼마나 그 친구들이 우습게 보겠어요. 저 양반은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그럴 수 있잖아요. 밤새려고 해도. 왠지 네. 점잖게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너무 싫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늙어간다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늙어갈수록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바로 건강 아닙니까? 건강. 건강이 나빠지니까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일단 늙어가면서 젊을 때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젊어야지 이제 방송가에서도 불러주고 그죠? 뭔가 일을 하더라도 좀 젊은 사람 쓰려는 선호가 좀 있고 기왕이면 젊은 사람. 네, 뭐 그렇죠. 그런 같은 것도 값이면 예, 예. 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뭐 사회생활을 할 때도 늙는 것보다는 젊음이 좀 더 우선시 되지 않나.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늙는 걸 싫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그래서 이동엽하고 저하고 섭외가 많이 줄었어요. 예. 모자를 벗어보시면 어떨까? 심지어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온 게 바로 시니어 TV 아닙니까? 시니어 TV. 저한테는 이제는 맞습니다. 시니어 TV에서만 섭외가 들어옵니다. 네. 너무 마음이 네. 아픕니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요. 저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이 노화를 막연한 공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노화 어떻게 인식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지 지난 시간에 이어 박상철 전남대 연구 석좌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전남대학교 연구 석좌 교수로 있는 박상철입니다. 네, 교수님 오시기 전에 저희끼리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네. 예, 노화를 피하고 싶다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봤거든요. 교수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노화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선 중요하죠.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에 잠깐 내가 언급했는데 우리 에이징, 나이 든다는 거. 그래서 10살에서 11살, 그것도 나이 드는 것이죠. 네. 70살에서 71살, 그것도 나이 드는 것이죠. 네. 그럼 나이를 더 들더라도 10살부터 11살은 늙었다 말 안 하거든. 네. 잘한다고 말하거든. 네. 맞아요. 70살에서 71살은
늙었다고 말해. 왜 그러느냐.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말할 때는 그 전에보다 더 좋아진 것이. 네, 좋아하시네. 기능도 좋아지고 외모도 좋아지고. 아, 그러니까. 근데 이 늙었다고 말할 때는 더 나빠지는 것이. 자, 그러면은 그것이 몇 살부터 우리가 사람을 늙음으로 바꿔야겠어. 한 왠지 65세? 저는 뭐 자, 65세냐, 50세냐, 저는 50세. 70세냐? 왜 65세라는 것이 그렇게 늙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 회사에서 일단 정형 퇴임 당하지 않아요. 잘리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65세가 되더라도 내가 저 작년에 못했던 것을 새로 할 수가 있고 더 새로운 것을 더 배웠고 네.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그때도 늙었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때도 잘합니다. 와, 그러네요. 자, 우리가 이 노화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점에서도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노화군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이 처음 인류 역사가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불로장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그리고 또 바로 지난 시간에는 현대 과학이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학기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지대에 지금 사람들은 노화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옛날적인 사고방식에서 노화라는 것은 아주 유명한 버나드 스트렐러라는 박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4가지 원칙이 있었다 그랬었죠. 예를 들면 누구나 다 늙고 늙으면 한쪽으로 늙어져 버리면 그만이고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점점 나빠져서 죽어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그것이 현대 과학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새로운 측면에서 부정이 되고 새롭게 이해하는 그런 것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노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늙느냐 이런 표현을 한번 이제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당당하게 늙는다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정말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우선 서서 걷는다. 그리고 불을 사용한다.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음식을 조리를 해가지고 영양을 있게 먹는다. 그다음에 말과 문자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전혀 다른 것인데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에 있느냐? 죽음 경배라 그러죠.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만이 유일하게 죽음을 매장을 해. 그런데 매장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죽음이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한테 처음으로 다른 어떤 동물에도 없었던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인간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자,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게 인간의 아주 가장 큰 이 질문이었죠. 근데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냐. 왜 늙느냐? 왜 늙느냐? 우리 외형적으로 보면 뭐 늙어든 것이 보이죠? 네. 왜 늙느냐? 그 다음 또 두 번째. 누구나 다 똑같이 늙느냐? 그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예.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그 다음 세 번째. 늙으면 죽어야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이 사람이 노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이 본질적인 질문이고 그런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이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말에 이 노화 학설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뒤져봤더니 아주 유명한 메드베프라는 그런 학자가 정리해서 보니까 그때도 400가지가 넘는 학설들이 있더라. 400가지. 400가지. 400개나. 네. 너무너무 많은 거죠. 도대체 정설이 뭐냐. 예.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왜 늙으면은 반응을 잘 못하느냐. 모든 반응이 좀 느려지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노화 학설을 그동안에 알려진 것을 몇 가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보면은 예.
왜 400까지나 되느냐? 그리고 지금은 그보다 더 많겠죠. 지금부터 20년 전에 400까지였으니까. 네. 근데 그 어떤 시각으로 노화를 바라보느냐? 이 분자적인 수준에서 바라보냐? 분자적인 수준에서 유전자가 어쩌다. 유전자가 고장이 났다. 유전자가 조절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이 세포 내에 무슨 돌연변이가 많이 생긴다. 뭐 분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분자적 수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세포 수준에서는 이 세포가 노화했다 해가지고 이게 텔로미어가 어쩌다, 유해산소가 어떻다 하는 이런 이야기 또 많이 나오고 있죠. 또 이제 개체 수준에서는 노화 과정을 신경이 어떻게 늙느냐, 면역 기능이 떨어지느냐, 활동력이 떨어지느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방법. 그것에 따라서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르고 가장 큰 것은 진화론적인 측면에서 우리 생명이라서 쭉 진화해서 왔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노화도 진화되는 그 결과에 의해서 생긴 것이냐, 늙는다는 과정이 돌연변이나 축적이 돼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 늙는다는 그 과정이 젊음하고 어떤 빠타한 것이냐,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재미나는 이제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노화 이론이 뭐냐 그러면은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한 말이 딱 그럽니다. 아직도 결론이 없다. 결론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지금 노화를 어디를 그 상대하고 있냐? 코끼리 봉사가 예를 들면 그 맹인이 코끼리 만지기, 꼬리 잡는 사람, 다리 만지는 사람, 허리 만지는 사람, 코 만지는 사람 전혀 다른 세상 생각을 하듯이 노화라는 본질에 따로 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시각이 전혀 다르더라. 그래서 저것을 완전히 그 정리한 그런 노화 학설은 아직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우리 노화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 우리 아무리 뭐 학자가 뭐 많은 연구를 하고 저도 뭐 많은 그 공부를 했다 하지만은 노화가 뭐다고 아주 결론을 딱 저도 좀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람의 노화를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사람이 도대체 늙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횡적 비교. 그러니까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연령별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젊은 집단, 늙은 집단에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또 비교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게 되면은 그 차이는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차이가 왜 생기는가를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방법이 뭐냐. 종적 관찰 연구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20살, 30살, 40살부터 쭉 추적해 가는 거예요. 같은 집단 사람을. 그럼 그 사람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추적해 가는 거예요. 저 종적 관찰 연구로 해가지고 사람을 쭉 시기별로 몇십 년을 딱 추적해서 나오는 노화의 답은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정확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종적 관찰 연구가 딱 발표되면서 노화에 대한 것이 우리가 많은 것을 새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로 아주 장수한 분은 어떤 분들이냐. 아주 나이가 드신 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종적 관찰 엔드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100세인. 이 100세인이란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냐. 우리가 100살 넘은 사람을 100세인 그러고 110세가 넘으신 분을 슈퍼센테네리안, 초100세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05세를 준초100세인, 세미 슈퍼센테네리안. 그리고 우리 95세 이상을 준100세인, 세미 센테네리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장수인 연구에서는 95세 이상인 사람들이 연구의 대상이 돼요. 95세 이하는 따지질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부나. 그래서 인간의 노화는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노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화 연구 결과에서 제일 중요한 결과는 아까 노화 종적 관찰 연구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1958년도에 미국의 NIH에 있는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그 국립노화연구소가 이 볼티모어에 있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 약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 2년마다 신체 검사하고 인지 검사하고 뭐 기능 검사 다 해가지고 검사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 리포트를 낸 것이 10년 뒤에 처음 리포트가 나. 그다음 20년 뒤, 30년 뒤에 그래 1958년도에 시작해가지고 1968년, 78년, 88년 하면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가 딱 나와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노화에 대한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노화 정책 관찰 연구에서 결과 보고된 노화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늙으면은 이 고령화가 되면서 이것이 기능이 다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요. 심장이 굉장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적응해 가더라. 그래서 심장이 적응하다는 걸 처음 알게 돼. 두 번째가 뭐냐, 콜레스테롤. 여러분이 콜레스테롤이 뭐 나쁘다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콜레스테롤은 나이가 들면 많아져가지고 점점 나이 들어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콜레스테롤은 나이에 상관없더라. 젊은 사람도 콜레스테롤 나쁘면 심혈관 질환이 되더라. 그렇죠. 예. 그래서 저것은 콜레스테롤이 높고 낮고는 것은 연령에 상관이 없이 그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골소실,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왜 생길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이제 해봤는데, 예. 골다공증 생기는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예. 뼈라는 것은 이렇게 유지되려면은 새로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죠. 부서지고 만들어지고 부서지고 만들어지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서지는 속도는 나이에 따라서 상관이 없는데 이게 새로 만드는 생성하는 과정이 늙어지니까 줄어들더라. 새로 생성들이 안 돼서 받쳐주지 못하니까 골다공증이 생기더라. 이게 또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염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염이 많다고 돼 있죠. 네. 당연히 많은 것인데 문제는 관절염이 연령에도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비만이고 체지방이 많으면은 관절염이 나빠지더라. 그래서 젊은 사람도 관절염은 비만 조절해야 관절염이 해결이 된다는 것에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운동 부하에서 있는 신체 기능을 테스트해봐. 신체 적응력. 적응력을 테스트해봤더니 매 10년마다 5%에서 10% 줄어들더라. 신체적인 운동 부하 실험에서 이 신체 적응력이 쭉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근육입니다. 근소실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부 비만. 복부 비만이라는 것이 나쁘다. 요새 좀 다 알고 있죠. 네. 그 알려진 결정적인 요 스타디에서 복부 비만이 심장 질환의 결정 요인이다. 심장 질환이.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 나온 제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 뭐냐? 복부 지방하고 피하 지방 또는 이제 둔부 지방 예. 이렇게 있는데 예. 복부 지방이 문제지 피하 지방이나 둔부 지방은 상관없더라. 바로 복부 지방의 문제라는 것을 이 연구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나와서 큰일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이 몸무게가 자꾸 변하는 거 좋지 않더라. 그리고 몸무게라는 것은 그 사람한테 필요한 어떤 저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체중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이 오래 살더라. 몸무게가 우푹집어한 사람들, 그건 좋지 않더라. 그럼 다이어트 자주 하는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네요. 아니요, 뭐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면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일정하게 자기 생활 습관을 딱 해가지고 자기 몸무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체중으로 쭉 가는 건 안 좋죠. 그것은 무조건 안 좋지. 지금 계속 95kg 유지하고 있는데. 아이고. 자, 그 다음에 폐기능. 왜 폐기능이 80대에는 젊었을 때 4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폐기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 생체 내에서 폐기능이 아주 나빠지는데 우리가 그 나이가 들어서 정말 사람들이 자연사 죽는 제일 결정 요인이 바로 폐입니다. 폐기능이 나빠지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감기만 한번 걸려도 폐기능을 못 해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사람이 이제 친구 아버지도.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사를 하면서 결국 이제 이 식사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균형 잡힌 식사. 영양소를 딱 균형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아주 고기만 많이 먹던 사람들인데 식이섬유하고 항산화 식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것을 이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채소를 많이 먹어라. 하는 이야기 여기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신기능, 우리 인지기능이 떨어진다고 이제 나이가 들면 떨어진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일률적으로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더라. 떨어지는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정신기능이 아주 온전하게 유지되더라.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리 늙어도 변하지 않는가. 그것이 발견이 돼요. 목소리? 성격. 그놈의 성격. 그래서 늙어도 변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말한 그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50년 전에 헤어졌던
연인한테서 전화가 오면 그 사람 알아먹어. 네. 맞아요. 이게 소리하고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 연구를 추적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노화 정책 관찰 연구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결과고, 이런 개념이 이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늙어가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고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노화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아까 잠깐 말했었죠. 반응성이다. 자, 늙어지면 반응성이 떨어진다. 그 제일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증식 반응입니다. 젊은 세포, 늙은 세포를 가지고 증식을 딱 유도를 해. 그럼 젊은 세포는 막 증식해. 근데 늙은 세포는 증식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절대 안 늘어나. 증식 반응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험하면서 이것이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찾아내. 우리가 이제 찾아냈었죠.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었던 것은 뭐냐. 늙으면은 죽는다. 노화라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해볼 수가 있냐. 자, 늙으면 잘 죽느냐. 이거 실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젊은 세포하고 늙은 세포를 가지고 자외선을 점점 강하게 쪼이면서 어떤 상황에서 세포가 죽는가. 그러면 젊은 세포, 늙은 세포 비교해보면 늙은 세포가 잘 죽어야겠죠. 네. 젊은 세포는 안 죽어야겠죠. 네. 근데 결과는 전혀 반대로. 젊은 세포는 쫙 죽어가는데 늙은 세포는 안 죽더라. 이 결과가 나와가지고 이제 국제학회에서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했을 때 뭐 여러 학자들이 막 반문을 하고 질문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어떤 학자가 뭐라고 코멘트했냐. 저것은 세포니까 그럴 수도 있다. 저것은 세포라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키우니까 저것은 인위적인 환경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개체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젊은지 늙은지를 가지고 바로 돌아와서 실험합니다. 젊은지 늙은지한테 복강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놔가지고 죽여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 거죠? 젊은지가 또 죽구나. 늙은지가 잘 죽어야겠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젊은지가 죽더라. 왜?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 왜 그럴까? 이유를 찾아내. 젊은지, 늙은지 제일 큰 차이는 신호가, 좋은 신호가 딱, 이러면 증식인자. 그럼 젊은 세포는 증식인자가 쭉 신호를 세포막을 뚫고 핵막을 뚫고 핵까지 들어가. 그래서 유전자를 가동을 시켜. 증식을 해. 또 세포를 죽이는 인자 딱 치면 그 신호가 쭉 들어가. 그걸 죽여버려. 근데 늙은 세포는 증식인자 신호도 안 들어가. 세포 3일 유도인자 신호 쳐도 그 신호도 안 들어가. 그러니까 증식도 못하고 죽지도 않고.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자, 노화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면 노화라는 것은 잘 죽는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노화라는 것은 증식을 못해. 그러나 살아남아. 그래서 증식을 포기하고 생존을 선택하는 생명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노화라는 것은 죽자는 변화가 아니다. 살아남자는 변화다. 생각이 전환이.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노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예. 노화라는 것은 아무리 늙어도 인간의 존엄은 손상될 수 없으며 손상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큰 핵심 단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노화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반응성 회복이. 자, 아까 이 반응성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돼 있었죠. 우리 생체 반응성 중에서 제일 먼저 이 대먹이기, 피드백 메커니즘, 또는 이제 호메오스테이스라고 항존성, 또는 호미시스라고 하죠. 응내성, 외부 자극에서 큰 자극 안 죽는 것, 또는 실무의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생리 현상의 반응들이 늙어지면 반응을 잘 못해. 이걸 회복시킬 수가 있다. 왜냐?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알아. 이런 여러 가지 생체 반응하는 메커니즘을 알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재작년에 논문 하나 쓰면서 아주 그런 걸 강하게 이야기했죠. Responsive Theory of Aging. 우리 노화라는 것은 반응성을 회복시키면은 노화를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 발표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한번 제일 먼저 고민할 것은 뭐냐? 나이가 들어가면 창의력이 떨어진다고. 그건 아니죠.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 네. 정말 그러냐. 근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마스터피스, 예를 들면 괴테의 파우스트,
부터 시작해서 뭐 비발디, 사계다, 뭐다 이런 것이 몇 살에 완성이 됐느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러고 미켈란젤로도 그러고 대작들을 몇 살에 만들었냐. 다 70, 80에 만들었다. 80. 그럼 그 이상의 90에는 왜 없냐? 그때는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없다. 그러니까 이 생애 최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리스펙합니다. 리스펙. 자, 그런데 진 코헤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뭘 발표했느냐? C는 ME 자선. 네.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네. 창의력 방정식이에요. 야, 다 똑같네. C라는 것은 뭐냐? 창의력. 창의력은 무엇의 결과냐? M이라는 것은 이제 함수고, 예. E의 자선. E라는 것은 뭐, E와는 우리 인간의 내면적 경험. E2는 우리가 외부에서 느끼는 사회적인 경험. 인간의 내부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이 이렇게 상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창의력이 나온다. 자, 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부적 경험, 외부적 경험이 다 많아지는 것이다. 저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뭐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창의력도 높아지게 돼 있다. 더 높아져. 근데 그걸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는데, 초장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 정말 사람의 나이가 들어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면 노쇠적인 어떤 상황이 아주 길면 길수록 그것은 좀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죠. 개인한테도 부담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 나가노라는 것이 지금 일본의 최고 장수 지역이에요. 일본에 47개 현이 있는데 옛날에는 오키나와가 제일 장수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나가노가 장수 지역. 오키나와 장수 지역은 한지 몰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나가노는 장수 지역으로 이제 등장을 해. 나가노의 프로그램이 뭐냐? 바로 나이가 들더라도 팽팽하게 살다가 죽자, 탁 죽자. 그래서 핑핑 코로리. 우리말은 88 꼴딱이. 근데 반대가 뭐냐? 낸낸 코로리. 빌빌하다 죽는 거. 그걸 빌빌 꼴딱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88 꼴딱 할 것이냐, 빌빌 꼴딱 누가 결정할 것이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생각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헬스 에이징, 액티브 에이징, 프로덕티브 에이징, 석세스풀 이런 용어를 썼는데 예. 여기서 좀 더 개념을 바꿔가지고 이것은 경제적인 개념이에요. 가치, 인간의 가치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confident aging, 당당하게 늙자. well aging, 우리 순노화, 잘 늙자. 그다음에 holy aging, 우리가 거룩하게 늙자. 그러면 이제 confident aging의 핵심 단어는 뭐냐? 공자님이 하신 말씀. 나이 70이 되면은 종심, 소욕, 불육이라 그랬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틀린 것이 없더라. 바로 그 나이. 이 공자님이 하신 말씀. 그다음에 웰레징, 우리 순노화라는 것은 여기도 또 논어에 나오니 안지, 신지, 회지. 우리 편안해야 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회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해야 하고 나를 알아줘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노화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고, 이 홀리 에이징, 거룩하게 늙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또 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늙는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는 게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노화세포,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유지하는 또 세포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늙어서 그걸 유지할 수만 있다면 훨씬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은 항상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네. 좋지 않고 기능이 떨어지고. 근데 실제 우리 몸에서 늙은 세포는 2, 3%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늙어도. 아, 그래,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세포들은 정상 세포예요. 또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결정적인 어떤 노화 징후가 있는 세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선 그래서 더 우리가 자신을 가져야 하고. 예,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죽는다라는 것은 결정적인 사실 심장이죠. 심장이 스톱이 돼버리면 죽는 거죠. 그죠. 근데 심장에 앞서서 죽는 것이 뇌예요. 그러니까 뇌사냐 심장사냐 가지고 학계에서 논쟁이 많죠. 이제 뇌사는 아직 다른 기능이 다 살아있어. 네. 근데 심장사가 되면 혈액순환이 안 돼버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조직이 다 죽어버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질환들이
늦게 오게 해야지요. 그러네요. 자체의 노화라는 것보다도 어떤 다른 병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이제 사고가 나서 죽음은 그러니까 죽음과 노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왜냐면은 건강하셨던 분들도 90세, 100세까지 건강하셨는데도 뭐 그게 그 연장해 주지는 않거든요.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돌아가실 수가 있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수명이라는 게 통계가 나오는 건데 아무리 100세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피지컬이 어떤 의료나 현대 의료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그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예, 그러니까요. 자, 예를 들면 예. 우리 인간의 수명이라는 것이 17세기까지는 30살을 넘지를 못했어요. 예. 평균 수명이. 17세기, 18세기 하면서 막 증가해가지고 지금 80세가 넘었어요. 예. 이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자, 그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게 최대 수명. 모든 종은 한계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죠. 최대 네. 수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인간의 최대 수명이 120세일 것이다라는 것이 학계가 가지고 있는 중론이에요. 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 122세하고 155일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장 깔마이라는 프랑스 할머니인데 그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120살까지는 인간은 살 수 있다. 와. 이게 지금까지 이제 하나 그 철칙이었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증가해. 네. 생명 현상을 활동을 도와주고 기능을 도와주고 또 필요한 장기를 이렇게 바꿔주고 이게 가능해지니까 120세가 아니라 이게 150세로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학계에서 이제 그 가능성을 제기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이 수명 증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과거의 어떤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야 네. 많은 변화가 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실 150세까지 사는 건 너무 행복할 수 있는데 노인 빈곤층이 많잖아요. 빈곤하게 막 70년, 80년 더 살기는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깊게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다른 문제죠. 그건. 이것은 이제 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그 소위 불평등. 네. 이것은 이제 남자 여자의 불평등도 있고 경제적인 불평등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불평등도 있고 이제 많은 것이 이제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또 논의할 그런 그 상당히 심도 깊게 그건 윤리가 들어가야 하고 예. 또 철학이 들어가야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경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측도가 있죠. 네. 네. 건강 관리를 잘하고 노화를 최대한 막아서 잘했어. 잘 살았는데도 어떤 나이의 한계가 돼서 다음날 그냥 영무도 모른 채 수명이 다 해버리면 그것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나는 자연 사신 분을 많이 뵙니다. 예. 이제 올해 그 100세 이상 사신 분들 이렇게 해서 난 이제 추적 조사해서 보면은 아침에 이제 자식들이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와서 저녁에 와서 보니까 돌아가시다든지. 그러니까요. 네. 예. 저녁에 그냥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 다음날 와서 뵈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네, 보니까 네, 돌아가시다든지. 예. 또는 아침에 뭐 좀 기운이 좀 안 좋다 그러니 저녁에 그냥 스르르 가신다. 이게 자연사예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는 호상이라고 그게 하지 제일 않나요, 좋게 저희? 보고 호상 우리가 네. 말하는. 지금 질문들이 굉장히 또 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교수님과의 시간이 또 다음 주에 한 네, 차례 있죠, 남아 있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박상철 교수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